뭐냐? 이 식이 의미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하고 정적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거야.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넓이가 같다. 뭐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구해서 넓이가 같다면 따로따로 구해서 같다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얘가 부호가 뿔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 0이든지 넓이가 플러스 마이너스냐 이런 생각을 해달라 이 말이 되겠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이거 설명하는데. 뭐 이거 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다른 문제가 약간 오타가 있어서 그래. 현재 요 넓이를 S1이라 했어요. 요 S1, 요놈의 S2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S1이고 얘가 S2야. 되지? 그런데 넓이가 6대 1이야. 근데 우리가 아는 넓이는 뭐야? 이 그래프가 0하고 1이네요. 0하고 1이지. 그럼 우리가 이 넓이는 알고 있어. 공식으로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요놈은 6분의 1이야. 요 부분은 6분의 1이야. 원래 그림이 이렇게 있었겠지. 원래 그림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 요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요놈이 6배 6, 7, 8이네요. 6분의 1이니까 요 넓이가 얼마야? 6분의 8이야. 그래서 요쪽 넓이가 6분의 8이야. 근데 공식이 6분의 1에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됐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가 됐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요 간격. 뭔 말 한지는 알겠니? 요 넓이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요 놈이 2인데 얘가 0하고 1이니까 요 놈이 0.5, 0.5니까 요 놈이 2분의 3이 되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럼 K값은 어떻게 되냐면 K값은 2분의 1에 2분의 3을 곱한 거 얼마야? K값은 4분의 3이 된가요? 시계도 넣어도 되고 여기도 넣으면 되잖아.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뺀 게 5래요.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 게 5야. 이게 요 넓이가 5만큼 더 크다는 소리잖아. 그러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요 부만큼 여기서 빠질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정적분은 음수니까. 그러니까 정적분 0부터 Q까지 정적분하면 0부터 Q 지점까지 얘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5가 나온다는 식이야. 이해되니? Q는 현재 3이네요. 어? 이해했어?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래프하고 요거랑 둘러싸인 부분이 2분의 9래. 그럼 요 지점이 요놈을 연립한 거잖아. 빼고 나오면 이거 얼마가 나왔어? 는 하면은 5-a. 넘기면 얼마가 되냐? 5-a인가 얘가? 5-a. 그리고 요 넓이가 얼마라고? 2분의 9야. 이 넓이가 얼마라고? 2분의 9라고. 2분의 9, 6분의 얼마야? 27 이래 될 거 아니야? 됐니? 6분의 27을 쓴 이유는 알겠어? 세제곱수를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러면 얼마가 된다? 3이 됐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지금?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자 이런 소리야 지금. 2차는 너무 많이 써먹으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요놈과 요놈은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소값. 요놈의 알파, 요놈의 베타. 알파, 베타 간격이 어째야 돼? 가장 짧아야겠지. 그럴 거 아니야. 요 넓이가 지금. 요 넓이잖아 지금.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할 거고 6분의 1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넓이가 되는 거 아니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간격이 가장 짧아야 되겠지. 원점을 지나는 선이. 그러지? 그럼 원점을 지나는 선이 가장 짧기 위한 상태를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이놈이 가장 짧을 것 같대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만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 아닐 수도 있어. 여기 아닐 수도 있겠지. 좀 돌리다 보면 더 짧아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잖아. 되니?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 여튼간에 내용은 요 간격이 뭐야, 두 개를 연립했을 때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것이 최소일 때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됐죠? 얘랑 둘러싸인 부분이 같아요. 얘랑 둘러싸인 부분이 같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인데 현재 무슨 함수야?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는 얘랑 넓이가 같으려면 당연히 어딜 지나야 돼? 변곡점을 지나야 되겠다라는 거네요. 변곡점을 지나는 선이야 돼. 우리는 넓이가 같다 이 말이 되겠지? 이되니 변곡점 얼마야? 0, 2 여기가 얼마야? 3분의 2대 1이니까 3분의 2에 3분의 4인 지점이 되겠네요. 이 점이 3분의 4컴마가 되겠네요. 대입하면 y좌표 알겠지? 됐니? 자, 얘하고 얘가 넓이가 같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 x표까지 정적분하면 얼마가 돼? 얼마가 돼?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되면 되겠지? 이거는 그대로 요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내가 그대로 쓴 거라고 이렇게. 되니? 너희들은 그림을 보고 해석적으로 이거 넓이를 정적분호 식으로 옮기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됐니? 그 작업을 먼저 할 줄 알아야 공식이 의미가 발생해. 공식이 의미가 발생하려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여기는 이런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림 해석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자는 소리구나라는 판단은 해줘야 된다고 해석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고 나면 얘랑 같기 위한 어떠한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 얘랑 넓이가 같은 데에 대한 위치에 대한 판단 작업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해. 되니? 한번 보여줬나 안 보여줬나? 안 보여줬나? 자, 적분하고 미분하고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면 얘를 적분한다는 소리는 뭔 말이냐면 요 놈이 어떤 그래프냐면 요 놈이 F 그래프, F 프라임 그래프라는 소리야. 적분한다는 소리는 얘가 F 프라임 그래프라고. 그럼 F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F 그래프는 요 놈을 보고 양수, 음수, 양수,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지점이 얼마야? 요 지점이 지금 요 지점이 여가 0이잖아. 이렇게 생겼지? 맞습니까 지금? 여기잖아 여기. 보인가요? 여가 3인 지점이잖아. 여가 3인 지점. 여가 3. 근데 이 점 알아 몰라 우리는? 이 넓이가 같다는 말이 요놈의 함수값이란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요거 이해했어? 그럼 요거 얼마다 지금? 2대 1이니까 요놈이 2분의 3, 9, 2분의 9가 된다. 이 말이 된 거야. 그러면 미분 적분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요런 풀이를 쉽게 할 수 있다가 된다고. 됐니? 다음은 역함수를 하기 전에 시간 한번 적어줄게요. 저기 쪽 문제는 아니고 도합 쪽인가? 정적분 넓이 쪽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래프와 x축과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그래프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분명 있겠지.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x제곱 x-2 x-2 x 플러스 1 x-1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자, 그래프를 절편으로 구한 겁니다. 그래프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 그래프를 어떻게 구한 거라고? 절편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왜? 극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문제가 극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x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중요한 말이잖아. 또 잔다. 아, 끝날 때까지 그래. 숙제도 안 돼 있고. 아, 뭔가 하나는 정상이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씨. 얘가 잘못 키웠어 이것들은. 진작에 잡았어야 되는데 초장에 이거들은 말 맞춰준 게 아니었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2야. 됐니?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요 넓이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라고. 요 넓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얘를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dx하고 플러스 1부터 2까지 fx dx를 했더니 정적분은 뭐가 돼? 이게 음수가 될 거 아니야? f만 생략했어. 앞에는 얘는 음수가 될 건데 넓이로 따지면 이놈을 부호가 마이너스 돼야 된다 이 말이겠지. 지금 요 작업 하자는 소리잖아. 근데 요 작업을 하려 보니까 요놈을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하고 숫자 집어넣다 보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해? 연산이 조금 힘들어. 연산 작업이 힘들어. 그래서 정적분 연산은 복잡합니다. 됐지? 근데 정적분 연산이 복잡한데 현재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 2라는 점은 특수한 점이라고. 됐니? 특수한 점이기 때문에 이 연산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3차 함수는 연산을 가장 중요한 3차 함수 연산이 가장 쉬운 건 뭐였어?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지? 변곡점이야. 뭔 뜻이야? 점대칭성을 갖고 있어. 그럼 3차 함수 아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었지? 아까 넓이가 같다는 부분이 이해되니?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 변곡점을 이렇게 지나야 돼.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똑같으니까 얘를 정적분하면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얘를 정적분하면 0이 될 거라고. 됐니? 그러면 요것만 간격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알겠니? 자, 요거를 이용할 거야. 잘 봐. 됐어? 공식도 있어. 하지만 공식 하지 말고 요 풀이 방법을 이해하면 돼. 자, 뭘 할 거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dx를 할 건데 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 할 거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하면 0이냐면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까지 하면 0이야.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정적분해서 0이 되려면 그 중앙으로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할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할 거야. 요 식을. 그럼 하나가 뭐가 들어가면 돼? 그래프가 얘가 0이 되려면 하나가 0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 0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0이 하나 있으면 돼. 이거네.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dx 하면 요는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이 정적분은 0이 된다고. 이해했어? 아니 요게 마이너스 1, 0, 1이잖아. 이 정적분은 0이 된다고. 엄마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이제? 마이너스 2만 하면 되겠지? 요것만 하면 되네. 어디로 갔어? 뭐야? 어디로 갔대? X가 됐나? 나가버렸나?
제목이 뭐였어? 미적분 개념인데. 자, 얘하고 얘를 가로를 풀어서 얘를 쓴 거고, 얘를 쓰고 나서 얘가 된 거야, 그냥. 이 마이너스 2만 요놈만 풀어서 쓴 거라고, 지금. 이해됐어? 이렇게 쓴 이유는 뭐라고? 요놈을 0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쓴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요것만 하면 되겠지. 근데 요거는 했었네, 아까 좀 전에. 얼마 했어? 6분의 했지, 6분의. 최고차항계수는 1이고, 정적분입니다. 넓이 아니고 정적분이야. 얘는 음수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다시 양수가 될 거고, 이 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니? 얼마가 돼? 3분의 8인가요? 이렇게 된다고 해?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돼?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얘를 고지고토로 적분해서 마이너스 1을 넣는 것보다 여기 빠를 거다고 해? 물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까 뭐 생각하라 했어? 우함수, 기함수 생각하라 겠지? 우기 생각하라 했어? 그럼 우기로 푸는 게 이 문제는 좀 더 빠를 수는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 와중에 마이너스라 1이라는 숫자가 다 등장한 거야. 얘는 1부터 2까지잖아. 안 될 거 아니야. 우기적인 생각은. 얘 한 번 더 할 거야.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이걸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인데 1부터 2까지면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1부터 2까지 정적분해서 0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 2분의 5가 있어야겠지. 1부터 2까지 정적분해서 0이 되려면 2분의 5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2분의 5를 만들어 줄 거라고. 2분의 3이 있어야겠지. 만들어 줄 거라고. 요놈 두 개는 있으니까 요놈으로 2분의 3을 만들어 줄 거라고. 그럼 식을 어떻게 쓸 거야?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5. 안 보냐? 이해했어? 못했어. 이렇게 쓸 거라고 해. 너희들이 손발이 고생인 걸 덜 시키려고 지금 요걸 시키는 거라고. 요게 0이 된다고. 그 뭐만 남을 거야? 1부터 2까지 2분의 5만 남지. 2분의 5는 앞으로 빠질 수 있고 x-1, x-2이 되겠지. 정적분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정적분 음수야. 지금 빼지고 있는 거라고 해. 빼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얘가 우리가 지금 누굴 계산하는 중이냐면 요놈을 계산하는 중이고 앞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어야 돼. 됐니? 그래서 요놈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그래서 요놈이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어쩔 거야? 우리는 뺄 거야. 그래서 4, 8을 32에서 결론적으로 12분의 37이 나왔다 이 말이야. 어떻게 연산하는지 알겠니? 이렇게 연산해야 연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연산 실수를 안 하겠지. 연산을 최소화해서 연산을 안 한단 말이야. 왜 연산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얘네 정적분하면 앞에 개수가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여기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고 다시 통분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다가 실수를 한단 말이지. 이해되니? 실수를 좀 적게 하려면 연산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현재의 틀은 정확합니다. x축과 둘러싸인 부분에서 x절편이 등장을 했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두 개의 그래프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이러한 연산을 이용하는 게 좋다 이 말이 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지. 둘러싸인 부분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운 거야 지금. 아까 그래프가 둘러싸인 부분의 그림 자체가 정형인 형태가 있단 말이야. 이거
이거에 이런 정형의 형태는 뭐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 그래프 모양하고 식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두 가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형이 나오면 우리는 쉽게 연산 안 하고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다. 이런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지 않고 x절편의 형태가 등장하면 3차 함수 같은 거는 이놈을 이용할 거다 이거지. 4차는 없어. 4차는 룰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없어. 3차만 있는 거라고 일단. 알겠니? 얘는 몇 차야? 3차하고 2차니까 어째? 당연히 그 두 개 툴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되니? 둘 중 하나겠지.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래서 그럼 이렇게 나오면 공식 이용할 거고 이렇게 나오면 뭐 할 거야? 조금 전에 또 풀이를 이용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구해? 교점부터 구해보는 겁니다. 중분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다음은 역함수입니다. 뭐? 우리 왜 네가 한번 해보면 된다니까? 한번 해보면 할 수 있어. 몇 페이지야? 어? 49페이지 했다고? 249페이지가 아닌데? 실제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을 해보면 이러한 연산이 조금 쉽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다음에 정적분이 정적분 쉽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보통 수투를 다 하고 나면 정적분 어렵다 하거든. 왜 어려운지 알아? 그래프를 못 그려서 어려운 거야 일단. 연산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야. 연산하기 싫은 거고 그래프는 어려우니까 못 그리니까 어려운 거야. 알겠어? 정적분은 기본적인 공식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정적분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연산은 좀 시간이 걸려. 해석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래프 미분 활용해 공부를 많이 해두면 정적분은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 다음 역함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역함수의 정적분도 그래프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자, fx하고 역함수가 gx입니다.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 x는 y는 x라는 그래프가 떠올라야 되겠지? y는 x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 뭐가 있어? 그래프가 있는 거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 말이 되겠지? fx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역함수는 당연히 요거에 역함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네. 됐지?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네. y는 fx를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주의사항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교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수원에서 공통에서. 뭔 얘기를 했었다고?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증가함수가 있고 감소함수가 있어요. 증가함수가 있고 감소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증가함수는 y는 x에 교점이 존재하지만 감소함수는 그렇지 않은 곳에도 교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요 풀이 방법은 증가함수만에 대한 풀이 방법입니다. 증가만의 풀이 방법이야. 감소는 다릅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굳이 이렇게 안 구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굳이 fx, gx가 필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대칭적이니까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하나만 그려서 우리는 2배를 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현재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교점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베타 감마일 수도 있어. 이해되니?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세 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 수 있는 사실이야. 알겠지? 여튼 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알파 베타까지 fx에서 누굴 뺄 거야? x를 빼면 되겠지.
근데 fx에서 x를 빼면 양수 음수에 대한 판단 자체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 그러겠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절대값을 붙여야 되고 내가 그림이 그려진다면 양수를 위에다 쓰면 돼.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위에 있는 놈을 먼저 쓰면 돼. x-fx 써도 되고 fx-x를 써도 된다 이거지. 잘못 놓게 되면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해? 정적분 했더니 음수가 떨어질 수가 있겠지. 그러지. 식을 잘못 놨다는 소리야. 그래서 둘러싸인 넓이는 요놈에다가 2배를 하면 되겠지. 요놈은 무슨 함수만 하고 있는 거라고? 증가함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소함수는 다릅니다. 감소함수는 완전 달라. 알겠니? 다음은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라는 그림이 있고 fx라는 함수가 있고 역함수라는 함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그림 그리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을 좀 쉽게 그려가지고 해볼게요. 요놈이 fx야. 그러면 요놈이 gx야. y는 x 대칭이겠죠. 뭐 얼추 비슷하게는 그려졌네요. 얼추 비슷하게 그려졌어요. A하고 B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있어. A, B. 여가 A하고 여가 B야. 됐니? 그러면 현재까지만 하면 요놈이 F고 요놈이 G야. 그러면 F를 A부터 B까지 X축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요 넓이가 지금 첫 번째 식입니다. 됐니? 자, 두 번째 그래프는 GX란 이 그래프를 가지고 FA, FB를 찾아야 돼. FA, FB는 어디가 있냐면 지금 여기가 있어. FA는 여기가 있고 FB는 여기가 있어요. 우와, 겹쳤어. 이런 됐어. 어느 정도 해결했어. 지금 여기가 FA가 있고 여기가 FB가 있어. 그러면 그 FA, FB를 어디로 갖고 와야 돼? 어디로 갖고 와야 돼? X축으로 갖고 와야겠지. X축, FA가 여기 있는데 X축 갖고 오려면 Y는 X란 선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여기가 FA야. 여기가 FB인데 FB는 X축 갖고 오면 FB가 여기에 있어. 여기가 FA고 여기가 FB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라고 하면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고 여기를 말하고 있고 gx라는 것은 fa부터 fb까지 하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고 있고 두 개를 어쩌라? 더하라 이런 소리가 되겠지. 근데 마치 이쪽 그림이 요놈을 y는 x 대칭 시키면 그림이 요놈 그림하고 어째 당연히 똑같게 되겠지. y는 x 대칭 시키면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요 부분하고 어디 부분이 똑같다? 요 부분이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요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요 식은 뭐가 되냐면 BFB 마이너스 AFA가 됩니다. 적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식이 떨어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인테그랄 fa fb gx dx가 bfb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을 뺀 넓이가 떨어진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 경우도 있냐면 요거 두 개의 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역함수의 그냥 요 놈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 놈만.
요 놈만 질분하는 경우가 있어. 됐니? 요 놈만 질분하면 요거를 구해가지고 넘겨서 빼달라 이 소리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역함수가 나오면 이제부터는 역함수가 나오면 너희들이 항상 생각해. 보통은 역함수가 나오면 지금부터 나오는 역함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역함수가 없다가 아니라 역함수를 갖고 문제를 풀자는 소리가 아니야. 역함수가 나오면 역함수를 갖고 풀자는 소리가 아니라 역함수를 본함수로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소리야 계속. 이해되니? 이게 본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를 갖고 풀자는 소리가 아니고 본함수를 이용하여 역함수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요것만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면 자, 인티그럴 FA부터 FB까지 안 보냐? 다음 시간에 채점까지 배우세요. 오답계수 셀 거니까. GX, DX야. 얘를 우리는 적분 변수는 관계가 없다겠지? 적분 변수는 뭘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얘를 G, Y로 쓸 수도 있겠네? 이건 관계없지? 됐니? 그럼 G, Y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지. G, Y가 뭐지? G, Y가 뭐야? 자, Y는 FX가 있고요. Y는 GX가 있어. 요거 둘은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지. 역함수 관계야. 그러면 X는 G, Y가 있겠네. 요거 둘은 무슨 관계야? 얘는 역함수 관계야. 그럼 요 둘은 무슨 관계야? 얘는 같은 거야. 다시 말해서 GY라는 말은 Y는 fx랑 똑같은 식이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그래서 GY가 뭐가 되는 거야? 요놈은 인티그럴 FA, FB, X, D, Y가 되고 아, 이 뜻은 무슨 뜻이야? 이 그래프를 어디로 잘라서 Y축을 수직으로 잘라가지고 X, D, Y를 구한 거고 구간 자체는 FA부터 여기까지구나. Y축으로 자른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뭐라고? 얘가 뭐라고?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로 해석이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정확한 정적분이 맞습니다. 이해되니? 어려운 말은 아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넓이 풀어보세요. 너희들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정적분이 생각보다 쉬워요.